그 북한의 모든 이 소유권은 사실 김일성 왕가, 저는 왕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실 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등소평도 예전에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중된 어떤 권한을, 힘을 아래로 분산시키는 게 개혁 개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연 독재자가 이미 자기가 쟁취한 어떤 부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용기와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이유로 하면은 어떤 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남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갈등이 클 겁니다. 대국이라면 큰 갈등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아주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대국들이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반대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국가 간의 어떤 눈치 보기, 이거는 북한 내부에 상존하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이 좀 열린 사회가 되기 어렵고, 국제사회와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발을 계속 하는 부분은 내부의 어떤 상존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상황이 대정책에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체제가 계속 유지되려면 이 내부의 불만을 잠식시킬 수 있는 어떤 주기적인 대외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천안함, 염통도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자기네가 여보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외부의 공격에 의한 자기네 자유적인 대응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북한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언론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비교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아주 제한적인 외부사회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거를 내부 자기네 선동 자료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대국 압박이 있잖아요. 유엔을 통한 압박을, 또는 대국들의 압박이던, 북한이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압박을 하면은 오히려 북한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인데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정책 선동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네가 도발을 걸고, 뭐 미국이 어떤 합의를 위반했다든가, 이번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2월에 미국하고 어떤 합의를 했는데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제재를 한다니까 다시 하는 얘기가 미국이 먼저 합의를 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고, 그 국제사회는 사실 북한이 거짓말 쳤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정보가 그렇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부 통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제재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안보리가 열 때마다 항상 문제시 되어 왔거든요. 북한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서 대국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행사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미국의 어떤 서방 진영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안보리가 이번엔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압력을 가하려고 해도 유엔 어떤 안보리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거부권을 한 개 국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건 이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보리가 어떻게 개혁을 안 하는 상황에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는 정말 한계가 있고 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사회나 어떤 대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떤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북한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북한 당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진다면은 북한이 이렇게 마음대로 외부에 도발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핵 문제가 중요하고 뭐 미사일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어떤 비중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달라. 북한을 건강한 사회로 이렇게 만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사회도 빨리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고, 일본에서도 만들었고, 또 캐나다도 지금 북한 인권법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은 철저하게 자국 어떤 이익의 어떤 기준을 해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고 또 실행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은 정말 이게 외국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인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어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NGO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정부의 반응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NGO들은 계속 정부를 향해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어떤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국내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남발과 사무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일 대표님처럼 북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페이퍼에 의존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숍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던 신이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유머를 활용해서 정권을 기운다거나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스타 워커님께 질문을 드리면 영국하고 영국 대사관이 탈북자 지원 그리고 탈북자 영어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고 또 충실히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참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 중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지금 같이 영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교육의 질이 높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을 대표하시는 대사관의 입장에서 성통만사 같은 NGO가 한국 안에 있는 각국 대사관들의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언급해 주신 고문에 대한 핸드북,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저희 성통만사나 NKTV나 다른 NGO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어 버전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영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록과 인터뷰 기술에 대한 전수가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잭 랜들러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또 저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9월 달에 이제 제네바 인권회의에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제네바의 한국 대표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 통상부와도 연락을 취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통만사가 작성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들이 유엔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좀 더 영향력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방문할 예정인데 저희 예정으로는 저희 스태프들과 탈북 학생, 남한 학생들, 젊은이들을 모아서 함께 갈 예정이 있습니다. 10여 명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제네바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미 3월 달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처음 참가하는 단체로서 제네바에 방문했을 때 청년들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시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 조언들에 대해서 저희 성통만세 수학 분석에 대해서 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서 10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숙해서 다른 NGO들에서 접근했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NGO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또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요. 특히 저희 성통만세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NGO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 분석 툴을 가지고 저희 내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요. 저희 강점이라고 한다면 UN 경제사회이사회 컨설테이티브 스테이터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NGO들 중에서는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그리고 단연간 쌓아왔던 탈북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정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저희에게 자원봉사와 교육을 문의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인턴 신청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한 60여 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도 미국, 캐나다도 있었고요. 동남아시아 쪽도 있었고 유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자들이 오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자원봉사자들과 인턴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펼쳐져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약점이라고 한다면 정기 후원자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활동을 진행할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턴들은 사실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일을 함께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스텝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제적인 기회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 인권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중요성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탈북자분들이 계속 남한 사회로 들어오고 계시고 그러면서 인식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국회에는 탈북자 최초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이 사실 아직까지 크게 보여준 것은 없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과